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를 살려내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혹한의 겨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추위와 상관없이 로즈 오브 샤론인, 샤론의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흙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가 무궁화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엔 로즈 오브 샤론이 만개하여 개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대망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새해 선물입니다.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선물은 천주교의 실체. 천주교는 뭡니까? 완전히 빨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기독교의 실체, 기독교의 실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겠어요. 대한민국 역사는 1882년이 중요하고 일본의 역사는 1853년, 1854년, 1858년, 1868년 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역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1882년은 잘 알고 있어요.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미국이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자유 국가임을 선포한 나라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일본을 썼느냐? 일본은 이렇게 19세기가 오기 이전에 일본은 많은 그런 문화를 입었어요. 쉽게 말하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남만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만, 오랑캐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최강의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국에서는 화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랑까쿠, 나나. 그죠? 그리고 바로 미국에 그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때 이때가. 조선은 아쉽게도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 남만학 시대도 거치지 못하고 또 네덜란드, 랑까쿠, 나나게 시대를 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뭐요? 미국 양학을 이때 보낸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일본은 그 당시에 조선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본은 중요한 게 뭐냐? 요시다 쇼인이 중요해.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은 1830년에서 1859년. 그렇죠? 이때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되겠어요. 이전에 이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자면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고 조선의 이토 히로부미를 낳고 현재는 누가 있어요? 지난 아베 신조를 만드는 인물이 누구요? 요시다 쇼인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있을 때 1853년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나타냐?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라는 분이 있어요. 제도. 그분이 구로훈의 흑선 5척인데 약간 좀 과장법을 사용해서 잠실 운동장 많은 게 5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발전했지만 배가요 조만해.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나요. 5척을 들고.
그리고 1854년에 뭐요? 내척을 가지고 또 매튜 페리 제독이 또 나타나. 그때 뭘 하느냐? 이때 그걸 보고 요시다 쇼인이 밀항을 하려고 그래. 아,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받지 아니하면은 일본은 사라지겠구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 시절. 그 당시에 조선에는 이러한 인물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이때 이제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조선은 그걸 역사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밀항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요? 바쿠에서 뭐요? 사형을 시키자. 이러니까 사형 대신에 뭐요? 그냥 감옥에 보내요. 그때 이분이 쓴 걸 뭐요? 유수록. 요건 유수록. 감옥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한두 권도 아니에요. 즉 이스만 전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분도 그래요. 책을 그 나온 책이 뭐예요? 유수록이에요. 유수록.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한론이 있는 거예요.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일 수호조약을 맺었지만은 그 서강에 뭐요? 불리한 조건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러한 그 손해, 즉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을 바로 조선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보상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냥 대동아 공영론, 태평양 전쟁의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쇼카 손주쿠라는 그 조선을 말하면 서당이지만 서당이 아니고 근대 학교를 세워요. 세워서 그 제자들은 다다미에서 재우고 자기는 2층 다락방 추운 데서 자요. 이분은 사고가 뭐예요? 일본을 어떻게 하면은 부강하게 만드냐.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다 누구요? 이토 히로부미, 메이지 유신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잘 보세요. 1854년에 들어와서 미일 수호조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걸 가나가와 지역에 맞아서 가나가와 조약을 합니다. 1858년 7월 미일 수호 통산조약을 맺어요. 미일 수호 통산조약. 바로 그리고 나서 1859년에 요시다 쇼인이 29살로 사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일본에서는 바로 1853년은 그렇죠? 매튜 페리 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관 제독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일본이며 축복을 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천주교 남마나 기독교의 네덜란드 랑가구를 거쳐서 미국에 뭡니까? 양악 최고의 선진 문명이 들어왔을 때 그 문명의 세례를 받은 건 뭐예요? 1868년 뭐예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어때요? 1882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메이지 유신의 그 명치 유신을 그 한 지역들이 있어요. 두 지역인데 다 어디요? 다 백제계예요. 자, 혼슈 이게 본주가 돼서 그 옛날에는 조슈안 장주번인데 지금은 야마구천이 되겠어요. 거기에 뭐 이토 히로무비 백제계들이 살고 있는데요.
근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신라계, 왼쪽은 뭐요? 백제계가 살고 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야마구치에 누가 있어요? 백제는 육군이 중심이에요. 이 메이지維新을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거기에 현대에 누가 있어요? 그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되겠어요. 그분이 조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규슈, 이 구조가 되겠어요. 거기에 사스만, 우리는 살마번이라 하는데, 현재는 가고시마현이요. 거기 뭐야? 해군. 메이지 유신, 그죠?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시대 때 해군 때문에 바로 러일전쟁, 여기서는 대승리, 청일전쟁, 대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가 누군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되겠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해서 일본이 뭐예요? 아주 그 당시에 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됐는데, 대한대륙은 하나님께서 살아내 주어서 언제? 1882년 늦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1882년. 미일 수호 통산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만학이나 랑가구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뭐요? 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재단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조미 수호 통산조약을 맺으니까 그때 그 체스터 아서 대통령인데, 그분은 전임자가 가필드예요. 그리스도교의 성도인데 제임스 가필드 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오르는 분인데, 이분이 누굴 보내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루시우스 에트 푸트. 이것은 이분이 이제 1883년에 즉 목사님의 아들 기독교인 이 푸트라는 특명 정권 대사가 1883년 5월에 와. 5월. 그렇죠? 이것이 대한대륙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의 1년 8개월, 1883년 5월에 오시고 1885년 1월에 이제 특명 정권 대사를 그만두시는데, 이때 통역관이 누구냐? 인치오 박사님이에요. 몇 살? 18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통역관이 그 시대에 이제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장로 바로 인치오 박사가 등장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월 달에 푸트라는 이러한 목사님 자제분이 오니까 이 고종 황제께서 바로 7월 달에 보빙사, 즉 답례를 해서 보내는 것을 미국으로 보낼 때는 보빙사, 청나라로 보낼 때는 영선사,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에 일본에 보낼 때는 송신사, 조선의 선진 문물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후에 올 때는 일본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기 때문에 수신사라고 그래요. 보빙사가 갑니다. 이때 누가 하느냐?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이가 가는데, 민영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홍영시라는 또 부사가 가고, 그분이 이제 지금 명동에 가면은 그 우정국 있지? 우중 총국의 총판. 이게 지금은 말하면 최신부 장관이 되겠어요. 이분이. 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가고, 또 서강범 씨가 이제 서기관으로 가고, 누가 따르냐? 유일주 선생님이 거기를 따라가. 그래서 나중 후에 이제 유일주 선생님을 그 민영이 그분이 미국에 남아서 최초의 조선 국비 유학생이 돼요. 후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보병사들이 이제 뉴욕에서 두 차례 그 체스트 와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뭐요? 조선해법 있죠? 큰절 이글해. 근데 아서 대통령 뭐요? 악수하러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사진이 나와요. 문화의 충격을 받아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아서 대통령은 집이 뉴욕에 있어요. 한때는 또 뉴욕이 뭐냐면은 한 5년 동안 미국의 임시 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병사가 처음에 떠날 때 제물포에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워싱턴 그리고 뉴욕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이전에 뉴욕 가기 이전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존 F. 가우처라는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만나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 되겠어요. 존 가우처. 미국 그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가우처 칼리지의 총장이에요. 그 당시 총장보다는 학장이 되겠죠. 그때 누가 보병사 우리 조선인이 이분을 만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1883년에 아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바로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이분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해요. 뭐요? 조선에 뭐요? 선교사를 보내달라. 누가? 보병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일본에 있는 로버트 맥클리 선교사가 있어요. 일본에. 그 선교 활동을 크게 하는데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무슨 전통을 보내든가 어떤 서신 써서 보내겠죠. 보낼 때 뭐라 하냐. 당신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조선에 온 가장 우리로 말하는 고위공직자 그분하고 절친관계를 유지해서 조선을 방문해서 뭐요? 기독교도 전하고 기독교 문화 뭐요? 특히 병원 그렇죠?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라. 그때 이제 1883년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김옥균 선생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1884년 6월 그렇죠? 1884년 6월에 바로 라버트 맥클레이 선교사하고 김옥균 선생님이 한성에 도착을 합니다. 한성에 도착해서 누굴 만나요? 바로 고종 황제를 뵙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본은 이렇게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6월입니다. 1884년 9월입니다. 재밌어요. 호레이스, 혹은 호러스 엘렌. 우리 조선어는 안년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선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애교하네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어요. 9월 달에 중국 청나라에서 선교사 활동하는데 이 청나라하고는 이게 잘 안 맞아. 그래서 어디로? 조선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에 9월 달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 1884년입니다. 12월 달, 12월 4일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 아시겠죠? 미국식 우편제도를 조선에 심어놓게 돼서 우정국을 세웠어요. 우정국을 세웠으니까 개국 축하연회를 할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청나라의 중심으로 된 조선을 자주국가로 만들자. 일본하고 친하자 얘기죠. 미국하고 친하고.
그런 조선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때 이제 누가 죽느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그 명성황후의 뭡니까? 조커예요. 아주 치명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민영익 씨가 보빙사로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또 유럽을 또 갔어. 이게 문제예요. 세계의 문물을 보면은, 예? 문물을 보면은 미국을 조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조선이 뭐요? 기득권자요. 그러니까 일절 변화를 안 시키려고 그래.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길준 선생님한테는 미국에 남아서 뭐 공부하라고 국비 유학생 자격을 또 선사하라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싫어해. 어떻게 그 인형이 정사가 보빙사로서 갔다 왔으면은 고종황제하고 명성황후한테 개혁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득권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갑신정부 때 거의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중국 청난에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밀렌도르프인데 원래는 멜렌도르프 발음을 그걸 또 바꿔야 돼. 이 역사를 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 쓰겠어요. 그 밀렌도르프를 왜 보내느냐? 청나라에서 조선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 애교하고 뭡니까? 세간을 담당하는 그 하나의 거기 가서 좀 말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조선을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민영익 이분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밀렌도르프가 알렌 이제 이분이 의사요. 소식을 전해. 지금 왕자가 죽게 생겼다. 당신이 이 왕자를 치료를 잘하면은 뭐예요? 메켈레가 말했던 근대 병원을 세울 수가 있고 기독교가요 빨리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엘리엔 성교사가 아주 의사인데 대성공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그래서 1800 자 이제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느냐? 1885년 4월 5일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는 4월 10일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겹쳐. 4월 5일은 누가 들어오냐?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갑신정명이 일어나니까 예? 이렇게 존 가우치를 통해서 라버트 맥클레이가 누가요?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를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드가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갑신정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4월 5일 부활주일에 들어와요. 이것이 조선의 운명, 현재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지, 저희들은? 예? 일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늦었어요. 그러나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살면 미국이 살고 그런 전 세계가 삽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영국의 학자도 어떻게 나와서 조선일보에 저는 제목만 보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용 못 봤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이대한 자본주의가 무너져서 자기가 슬프다고. 찬란한 그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이렇게 빨갱이 나라가 됐냐. 그 얘기를 쓰는데 내가 자세히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그 피 맺히는 그 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즉 엘렌 선교. 조선은 안면이 되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민영익을 완전히 치료해. 자, 들어왔어 지금. 선교사가 4월 12일 날에 뭐가 생겨요?
맥클레이가 우리 기독교도 받으시고 근대 학교 병원을 세우세요. 그래서 뭐가요? 병원이 세워져. 그걸 광해원이라고 그래요. 4월 10일 날. 즉, 고종황제 은혜를 널리 펼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고종황제 은혜요. 그런 이름을 받고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4월 26일 재정원. 조선의 백성을 구제한다. 훗날 1900년에 세브란스라는 우리로 말하는 대체벌 미국이 도네이션을 해. 그래서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꿔지고 1962년 뭐예요? 연세의료원이 돼요. 똑같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뭐예요? 바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천주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것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1898년에요. 이게 중요해요. 고종 황제가 뭐래요? 조선에 이제 선교를 해라 이렇게 내리는데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면은 벌써 엘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민영이 왕자를 살렸어.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뭐요? 그 선교를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뭐요? 눈 감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 1885년에 미국 북장로하고 미국 북감리회가 들어왔는데 1889년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에서 와요. 그분들이 어디요? 바로 경상남도의 지역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경상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회. 그리고 뭐요? 영국 성공회가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1892년에 미국 남장로회가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링컨 대통령 재임 기간에요. 아메리칸 시빌 워가 일어나요. 1861년 4월 12일에서 1865년 4월 9일.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기독교 장로회가 이게 나눠져. 감리교도 나눠지고. 어쩔 수 없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후에 1892년에 비로소 미국 남장로회에 들어왔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강조를 하느냐. 그분들이 전라도하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전라도 제주는 같은 전라도 호남. 자, 전남 나주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가 세우는 광주 카톨릭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 사상이 뭐예요? 완전히 천주교화 된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 미국 남장로교회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의 풍이 지금 약간 반골로 나오고 있어. 반세력. 말하자면 빨갱이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요걸 나중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1896년에 미국 남감리회가 들어오는데 언제냐? 1898년에 고종 황제께서 선교를 허락했는데 그때 뭐냐? 캐나다 장로회가 와. 이게 조선의 슬픔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요? 한경도. 우리가 이제 만주가 우리 다 간도인데 이제 압록강 도망가면 압록강은 뭐요? 서간도, 도망가는 뭐요? 북간도요. 그냥 동간도. 근데 또 도망강 위에 있어서 뭐요? 북간도라고 그래. 북간도. 그 출신들이 지금 기독교 장로회 출신 누구요? 김재준. 바로 이 1898년에 들어온 뭐요? 이 캐나다 장로회 세례를 받는데 윌리엄 스코트라 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 김재준
그 목사님과는 대선배, 15년 선배인데, 그 조선어는 뭐요? 서고도. 이분이, 김재준 그분하고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장로교회를 완전히 뭐요?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꼭 예수의 첩자처럼 하다가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리언 스코트, 조선어는 서고도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에 또 뭡니까? 대붕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평양에서는 다 이북에서 왜 그러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조선의 성리학 사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 학파를 두 분을 하고 있어요. 태계 이황, 영남 자도학파예요. 그리고 남명요식은 영남 우도, 그러니까 강호학파가 되겠어요. 태계 선생님은 신라를 지역을 했고, 남명요식 이 선생님은 옛날 말에 가야를 맡았어요. 성리학이 이 지역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 조선은 이 지역을 잘 이게 우리가 특색을 알고 학문의 배경을 압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데 기후학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자, 영남학파는 주리론, 기후학파는 뭐예요? 주기론이요. 율곡이 선생님 있는데, 이분은 뭐예요? 기후학파는 어디를 말하냐? 혼동하면 돼. 경기도하고 충청도요. 백제문화. 예? 한 분이 있어요. 누가? 고봉 기대승이요. 이 사람은 전남 나주 사람이에요. 어디예요? 호남학파요. 백제는 기호, 경기도하고 충청도를 말하고, 후백제가 전라도예요.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역사를 자꾸 백제하면 호남까지 집어넣는데 호남이 안 해. 이걸 모르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지금 세력을 잡은 사람 누구예요? 전부 충청도하고 경기도 사람에. 이걸 아셔야 돼. 저도 많은 사람들이 후백제를 말하는 거 백제기에 호남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도 몇 년 동안 저도 역사가 헷갈렸어요.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 써야 돼. 그래서 그 고봉 기대성하고 저기 누굽니까? 태계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12년 동안 서신을 하다가 그 8년, 1559년에서 1566년 사단 칠정 및 이기 논쟁을 일으켜. 자기는 사단 칠정에서 정이라고 하는 주정론. 그게 고봉 기대성이 돼요. 이 학풍이 틀려. 전라도 학풍, 충청도, 경기도 학풍, 영남도 뭐요? 한쪽은 뭐요? 남명요시 실천해야 돼. 예? 그건 가야. 그리고 하나는 이태계 선생님은 뭐요? 좀 이렇게 말하면 뭐요? 학식적으로 이게 이게 인연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학풍이 있어요. 그럼 어디만 빠졌어요? 이북만 없어요. 이게 기호 지역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항해도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나 역사와 사상에서는 경기도하고 어디를 말해요? 충청도를 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매코미 신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이게 깔뱅주의 신학의 산실이에요. 그때 사무엘에서 모펫이라는 성교사가 들어와. 언제? 1890년. 1885년에 들어왔는데 1890년 자기 생일에 1월 25일 날 이분이 들어와요.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찾아다니는 거예요. 1890년이니까 평양신학교는 1901년에서 1938년 10년 동안 어디에다가 조선에다가 신학교를 세웠고, 어디에?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몰라, 이제 조선 사람이 가르쳐는 몰라도 성리학 사상이 없는 그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존에 있는 성리학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어디를 선택해서 평양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요.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평양신학교가 세워집니다. 1901년에서 1938년.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기독교의 체계화 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모패 선교사는 재밌는 분이요. 제물포에 오셔가지고 마포강면와 모패신가 이름은 마포에. 조선에 와서 보니까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세 가지 큰 기쁨이 있다. 마포 3열 이렇게 이름을 하신 거예요. 그 이분은 화학 박사예요. 화학 박사. 그러니까 박사가 평양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나. 자, 신학교는 1907년에 이제 장대현 교회 평양입니다. 대부흥회가 일어나는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1907년. 이게 이제 아주 이건 세계사 쪽이에요. 세계사 쪽. 이것은 한경희 목사님도 책임감이 너무 없는 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미국의 침례교회 신자 D.L. 무디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냥 성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집안은 유니테리언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만 믿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안 믿어요. 지금은 눈으로 보면 이단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린아이들도 한두 명 안 해요. 많아.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양육해서 학교를 보내는 게 힘들어. 그때 유니테리언 교회에 이단도 다 목사라 하니까 목사 아닙니다. 지도자가 많은 도움을 줘. 그때 무디가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유니테리언 출신이에요. 무디가 18살 때 삼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스턴 거기서 양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보스턴 본원 해전교회예요. 자, 이제 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기독교 본체를 말해. 미국은 제가 청교도 장로교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동부 지역은 다요 해전교회예요. 이 하버드, 예일 누가 세웠다? 다 해전교회에서 세웠어요. 이게 후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냐? 해전교회. 또 장로교회 또 많은 슬픔이 있는데 스코틀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해전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킴볼.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무디를. 18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무디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아니즘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꿔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시면 18살 때. 19살 때 1850년 어디로 가요? 시카고주로 옮기는 거예요. 시카고 영성훈련이 내려오는 거 시카고주로 하는데 그때부터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1년 대통령 취임하지 않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방문하는 게 어디예요? 바로 무디의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이걸? 즉 조선에 온 모든 선교사는 누구 영향을 받았다? 무디 선교사 영향을 받았다. 그 무디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다?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세례가 우리 조선에 와. 그 문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문화도 뭐요? 상류층 문화가 있으면서 또 그 목사가 아닌 무디의 뭐요? 영적 흐름이 해중교회. 대한민국 영적 흐름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만 장로교가 아닙니다. 해중교회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면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 자, 오순절 운동을 알아야 돼요. 오순절 운동. 이게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이 약간 좀 의무감이 없어요, 이분이. 자, 1910년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찰스 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베델 바이블 칼리지를 어디서 열으느냐? 캔사스 주도 바로 토페카이였어요. 어디요? 캔사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누가 공부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1년 공부를 해요. 이분은 이 위대한 것을 모르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웠는데 1901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오전 11시에 에그네스 오즈만 천천히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다 공부하시기 바라요.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 근데 이분이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 그래서 파햄 목사님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중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다 놀랬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 방언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모든 걸 적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ather of Pentecostali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찰스 팜은 바로 오순절 아버지다. 그래,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제 캔사스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텍사스 휴스턴에 가요. 1906년입니다. 그때 바이블 스쿨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이 와요. 눈도 한쪽 눈도 이렇게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같이 백인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 그래서 창 너머로서 한 달 공부를 이분이 해요. 하고 나서 어디 가냐? 이분이 1906년 동년입니다. 바로 어디로 가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가. 그게 더 에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뭐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방언, 입신, 말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speak in tongues was a sign of receive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말하면은 방언을 해야 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요? 대한민국 오순절 교회, 그렇죠? 주영희 목사가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데 이때 자, 그러면 돌아옵시다. 자, 1901년에서 1906년에 뭐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어.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고 또 뭐요? 무디의 대부흥회가 일어나. 두 가지 이 부흥의 물결이 어디로요? 조선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한다. 조선에 1903년 8월 30일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시간상 쓰지는 않게. 캐나다 이사인데 선교사 역할을 하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사례비를 잘 안 보내. 선교비를.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감리회로 옮겨 선교사가 됐어요. 누구요? 라버트 하디.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하리영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백인이라 유색인 중 조선인을 우습게 여겼다. 그렇잖아요. 인종 그런 갈등에 대한 죄를 고백을 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깐 미국을 갔다가 돌아와요. 언제? 1906년 8월 평양 선교사 연합 사경회가 일어나요. 하디 선교사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은혜를 누가 하냐? 윌리엄 앤 블레어라는 사람이 말해요. 블레어. 이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캔사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또 우리가 캔사스 출신이고 리 그레함이란 그분은 또 모페 선교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장대연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대단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그때 한경직 이분이 누구? 바로 윌리엄 앤 블레어. 이분이 뭐야? 조교를 해, 조교. 이걸 알아야 돼. 이분이 어디예요? 바로 캔사스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에요.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1907년에, 그죠? 1907년에 바로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할 때 뭐가 돼, 이분이 설교를 하고 사회를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오순절 그죠? 오순절하고 바로 무디 시카고의 성령의 주 물거리 어디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플러스 지금 기독교의 성령 역사는 누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두 지역. 오순절 성령하고 무디의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캔사스의 그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누가? 윌리엄 블레어. 이분이 있다는 거야. 한국어로는, 조선어는 방유량이야. 그때 조교가 누구예요? 한경직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추천으로서 더 칼리지 오브 엠프리아, 저 캔사스 주에 있는 장로교 계통을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그러나 항명희 목사는 그 위대한 물결을 못 본 거예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회를 모르고, 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장로교를 다 이렇게 뭔가 분열시키고 나갔어요.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때, 자, 1868년에 메이지 신을 세웠어요. 그때 일본이 조선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입헌 분주제. 우리는 대통령이니까 자유민주공화정이에요. 그 자유시장 경제가 바로 메이지 신 때 아시아의 최초로 뭐요? 세워진 거야. 그걸 그대로 조선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 그게 뭐요?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제네바 성경, John chapter 10, verse 10.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The thief comes not. 이게 고어. 도둑은 오지 않는다. But for steal. 훔치려고 온다. And to kill. 죽이려고 온다. And to destroy.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게 뭐예요? 다 천주교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다 자유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자유시장경제 무너지고 뭐예요? 전체주의 독재주의 네오마르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영국에서 뭐예요? 오늘 그분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꼭 보시기 바라요. I am come. 예수님 오셨어요. that they might have life. 부활의 생명이죠. 생명을 갖다. 어떤 생명이냐? And have it in abundance. abundantly. 풍성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지만 이렇게 신학기를 통하고 영적인 조선인들의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 이렇게 역사로 증명을 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